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KT 지니TV 187번, 그리고 SK BTV 167번, LG U+에서는 171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채널 번호는요. 유튜브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V 시청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 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홍경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홍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중에 하나죠. 네. 이 LNG 운반선이 이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네, 그 LNG선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수주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달 말 LNG 운반석 6척을 대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같이 수주한 LPG 운반석 6척까지 합하면 총 수주 금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그 LNG선 최신 기술력을 뽐내고 있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 중에 LNG 재액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제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이제 증발가스를 이제 완전히 재액화합니다. 네. 공기 중에 흔한 질소로만 냉매를 구성해서 친환경적이고요. 기존 시스템보다 20%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차세대 공기 윤활 시스템도 탑재가 되는데요. 선체 표면에 공기를 공급해서 마찰을 낮춰서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 모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그 올해가 채 절반도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 수주 목표 21조 원에 62%를 벌써 잠정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조선업계 맏형 원래 현대중공업이 이제 합병해서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됐는데 굉장히 선방하는 것 같은데 이게 LNG선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기술이 집약된 그런 맞습니다.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하고 대구조선해양도 LNG선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 삼성중공업도 지난달 LNG선 2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예. 이번 수주로 LNG 운반선 4척,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1개를 수주를 해서 이제 누계 수주 금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연간 목표의 26%를 채웠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인수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이제 재탄생을 하죠. 그렇죠. 네, 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잇따라 LNG선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새해부터 LNG 운반선을 수주하기 시작해서 올해 3월에는 그리스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요. 네. 이제 척당 수주 금액이 무려 2억 5,600만 달러에 달해서 네. LNG 운반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대우조선은 지난해 LNG 운반선 이제 38척을 수주해서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수주해서 LNG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LNG선이 특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뭘까요? 역시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기술력과 글로벌 신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NG선은 건조 시에 이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네. 이 때문에 배 가격도 비싸죠. LNG 운반선은 운송하는 LNG가 이제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양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하 163도 이하의 온도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LNG 운반선 건조에는 이러한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 단열 탱크 LNG 운반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화물창 설치가 핵심입니다. 네. 네, 상온부터 극저온 환경까지 이제 180도에 달하는 온도차를 이제 견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각종 1차 방벽과 첨단 소재 등이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기술력과 오랜 경험이 뒷받침돼야만 LNG선 건조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기술 집약적 이제 산업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이제 LNG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예. 또 우수한 제품을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제때 공급하는 것은 신뢰가 이제 필요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조선업을 출입하면서 네. 그 업계 사람들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배를 많이 만들어 볼수록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더 정확하고 제대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신뢰도 쌓이다 보니까 계속 수주하게 되는 이제 긍정적 사이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LNG 재핵화 시스템과 공기 윤활 시스템, 선박 엔진 등 이제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기술력 측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형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수주해서 압도적이었고요. 압도적이네요. 네, 그 친환경 선박도 전체 발주량의 절반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LNG선 뭐 어떻습니까? 발주가 좀 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드는 이제 약간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 이미 국내 조선사들은 평균 3에서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예. 선사들은 이에 중고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이 과거 이제 자동차 대기가 길어지자 이제 중고차 시장이 이제 화랑을 뭐 이제 맞았던 그런 그랬죠. 상황과 상당히 좀 비슷한 거로 보입니다. 이것이 LNG선의 인기가 폭증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육로 공급이 불안정해졌고요. 중동 등으로부터 이제 가스를 실어 나를 이제 고부가 같이 LNG선 이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 시대 LNG가 신재생 에너지 완전 전환 전에 중간 에너지원으로 떠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때문에 LNG 수요 자체가 증가한 것도 LNG 운반선 인기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NG 물동량은 지난해 말 약 4억 톤에서 2030년 말 6억 3천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추세를 보시면 LNG선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도 찍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비싸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LNG선 한 대가 약 2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조선사들한테는 또 호재고요. 네. 올해는 이제 평균 후판 가격이 하락세에 있어서 배 가격은 비싸게 받고 이제 원가는 적어서 남길 게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드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신규 수주는 뭐 네.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서 사실 네. 올해는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지난달도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꺾이지 않는 그 K조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LNG선 발주는 이게 20척이었는데 이 중 우리나라가 15척을 수주를 했고요, 이미. 거의 싹쓸이했네요. 네. 그리고 뭐 하반기에도 LNG선 발주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카타르 LNG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등으로 LNG선 운반선의 대규모 발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 쉐브론이 현재 LNG 운반선 6척을 건조할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낙점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LNG선 신규 수주가 무려 95척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LNG선은 뭐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 다른 특수 선박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PC선도 우리나라 조선사 이제 주력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예. 지난달도 HD 한국조선해양이 PC선을 수주를 했는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올해 PC선만 22척을 수주해가지고 수로만 따지면 가장 많은 배를 따냈습니다. 중견 조선사인 K조선도 PC선을 올해 수주를 했고요. 예. PC선이 국내 조선사의 캐시카우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 PC선이 노후화돼서 새로운 PC선을 또 교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예. 또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PC선을 운영했을 때 이제 선사들이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PC선을 더 가지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PC선뿐만 아니라 유조선으로 불리는 그 탱커선, 액체 화물선 그렇죠. 이제 수요도 점차 늘고 이게 아주 있습니다. 전통적인 석유 제품 네, 운반선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있고요. 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한 거리 증가로 이제 탱커선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LNG 선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제 LPG 선 수주도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처음 네. 들었어요. 아, 이거 네. 어떤 건가요? 네,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이게 국제 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하고 있거든요. 뭐 탄소 중립 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이 미래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 엔진의 60% 이상이 LNG, LP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엔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이 네.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걸 네, 택하는 네, 게 네. 친환경 선박이라 이 말이죠. 네네. 아, 예. 거기다가
게다가 뭐 각종 기술들로 인해서 또 이제 탄소 배출이 줄어드니까 네네. 또 친환경 선박의 또 기술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또 덴마크 선사 머스크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선도적 지위를 붙이고 있고요. 예. 또 올해 1분기에 또 이제 메탄올 추진선 컨테이너선 12척을 건조하는 2조 5천억 원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나라 해운 기업 또 자랑스러운 해운 기업 HMM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아까 말씀드렸을 때 LNG는 이제 극저온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메탄올 같은 경우는 LNG와 달리 운송할 때 그 냉각하거나 이제 압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극저온 탱크나 가스 처리 시스템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건조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 또 암모니아를 해상에서 육지로 공급하는 선박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룹은 LNG와 수소를 혼합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엔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 네. 장기간 상당히 네. 이 조선사들이 굉장히 네. 실적이 안 좋았죠. 네네. 예. 이게 폭발적인 이제 수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도 이제 개선 추세에 있는데요. 예. 이제 삼성중공업 무려 22분기 만에 적자에서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이제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고정비 감소 효과와 선가 회복,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이익률이 개선됐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올해 삼성중공업은 연간 매출을 8조 원, 연간 영업 전망을 2천억 원으로 잡아서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3분기 연속 흑자인데요. 이제 LNG선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증가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적자를 넘어서 올해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K조선의 또 네.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한다면 네. 또 중국이더라고요. 네네. 이 그렇죠. 중국과의 지금 수주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올해 1분기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앞서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누계 수주량은 전 세계 중 우리나라가 44%로 37%인 중국을 앞섰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에는 이제 중국의 수주에 좀 밀리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물량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이제 너무 그 발주를 넣어도 상당 기간 후에 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간 거군요. 예, 뭐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뭐 이렇게도 봤고요. 네. 근데 이건 일시적 효과고 워낙 우리나라의 LNG 선박의 경쟁력이 높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서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분석을 또 했고요. 또 양으로는 밀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또 고부가 가치 선박을 그렇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실속을 챙기고 있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LNG 선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경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